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벡터 함수와 그 벡터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1을 보니까 벡터 함수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벡터 함수는 자, 그 정의역이 실수, 여기서 이제 t죠. 실수. 보통 요 t는 시간을 많이 표시하는데, 주로 물리학에서는 이 실수값이 벡터 함수의 이 독립변수가 보통 시간이랍니다. 자, 실수 t를 정의역으로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치역이 벡터라는 사실. 자, 뭐다? 치역이 벡터라는 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벡터 함수는 시간 t가 변함에 따라서, 자, 요게 벡터 함수를 보통 rt로 나타내는데, 이 벡터 함수 보다시피 시간 t가 변함에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 뭐다? 벡터라는 거죠. 벡터. 그러면 특별히 이 벡터는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요 주어진 이 벡터의 성분은 종점의 좌표이면서 동시에 벡터의 성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벡터 함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간 좌표에서 공간상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곡선을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로는 나타낼 수 없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벡터 함수로서는 이와 같은 곡선도 얼마든지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벡터 함수를 공부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이 곡선을 우리가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시한다는 것은, 결국 이 치역인 이 벡터 함수가, 이 벡터가, 치역인 이 벡터가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점, 이 곡선상의 요 점은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이 벡터의 종점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요 점은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이 벡터의 종점으로 우리가 읽히지는 거죠. 그리고 요 점은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이 벡터.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 공간에 존재하는 이 곡선의 모든 점들을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의 무엇으로? 종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실수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은 거기에 대응하는 벡터들을 이와 같은 벡터들로 우리가 구성을 시키면 주어진 벡터 함수는 이 곡선을 표시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벡터 함수에서 치역으로 주어지는 벡터의 종점들이 이와 같은 곡선을 어떻게 된다? 그려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 1번부터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니까 벡터 방정식이 RT 이꼴, 자, 코사인 TI, 사인 TJ, 그리고 TK라고 주어졌는데, 자, 요걸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하면 코사인 T, 사인 T, 그리고 T, 요렇게 우리가 요 벡터 함수를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요 벡터 함수를 우리가 실제로 공간상에서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여러분 요렇게 그리시면 된답니다. 자, 우리는 요것을 X로 두고 요것을 Y로 두고, 자, 요 Z 성분을 우리가 요 T를 Z라고 두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요 두 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이 벡터 함수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 1이 되어지고, 자, 그리고 Z 이퀄 T는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두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일단은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요것은 우리가, 자, 요 벡터 함수가 어디에서 XY, 자, 요 X축과 Y축이 존재하는 XY 평면에서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이 1인 원을, 그렇죠, 벗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XY 평면에서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뱅글뱅글 우리가 돌지만은, 이제 실제로 이제 T 값이 점점점 커지면 Z축으로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XY 평면상의 이 원이
이제 t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원을 뱅글뱅글 돌긴 도는데 t값이 점점점 커지면 그 원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가 t가 0일 때, 즉 r0일 때는 이것이 t 대신에 0 들어가면 뭐죠? 자, 1,0,0이죠.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점은 자, 요게 x축성의 1인 점이라 하면 1,0,0,1이 요즘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t값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t값이 예를 들면 2분의 파이가 됐다. t 대신에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요건 0 되고 1 되고 2분의 파이 되죠. 그러니까 0,1,2분의 파이. 자, 그럼 우리가 요 점은 어디냐면 보다시피 자, y축상으로 1만큼 요게 지금 1이고 1이니까 y축상만큼으로 1만큼 갔다가 이제 z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예를 들면 2분의 파이가 이쯤 있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대략 점이 여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t값이 점점점 커지면 이게 xy 평면 입장에서는 xy 평면상에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을 만족하기 때문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뱅글뱅글 도는데 z값이 z 이꼴 t이기 때문에 t가 커지면 이제 점점 더 t값은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원점이고 요렇게 반지름이 그쵸 1인 그 원을 밑면으로 하는 우리가 원기둥을 생각했을 때에 원기둥 옆면을 타면서 점점 어떻게 한다 위로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곡선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그림이 조금 애매한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그래가지고 요 또 곡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자, 이런 그죠? 모양의 곡선이 우리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원기둥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위로 계속 가고 그렇죠? 위로 지금 계속 가고 이 곡선은 계속해서 그 원기둥을 돌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곡선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예제 2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데 지금 자, 여기 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 자, 요거는 우리가 공간에서 이게 z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z는 임의의 실수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뭐라고요? z는 임의의 실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y 평면상에 놓여 있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인 원, 그렇죠? 원을 생각했는데 그 원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z는 임의의 값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을 z축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무한히 보냈을 때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원기둥 모양의 옆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나타나는 주면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XY 평면상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인 요 원 하나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Z가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을 Z축의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기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무한히 위로 가고 무한히 아래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원기둥의 옆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가 여기 말하는 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주면이 평면의 방정식 y 플러스 z 이퀄 2와 만나서 생성되는 곡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한번 어떻게 해라? 구해봐라 그랬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요걸 우리가 식으로 표시하기 전에 먼저 그림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곡선이 어떤 곡선인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y 플러스 z 이퀄 2이기 때문에 yz 평면상에서는 y축에서는 어디서 만나고 2에서 만나고 그리고 z축에서도 2에서 만나고 y축에서 2에서 만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요런 식으로 자, 요런
대략적으로 일단 이런 직선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이 직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자, 요 선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평면의 방정식을 이런 생각했을 때에 이 평면이 이 주면을 탁 자르고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Y축 2를 지나고 Z축 2를 지나는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 이 방정식인데, 이 평면의 방정식이 요 주면 방정식하고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요런 뭐가 있다? 그렇죠. 요런 우리가 곡선이 있겠죠. 요 곡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우리가 벡터 방정식으로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걸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요 주면의 방정식으로부터 x를 우리가 코사인 t라고 두면 y는 뭐라고 둘 수 있죠? 사인 t라고 둘 수 있죠. 왜냐하면 x제곱 y제곱의 합은 1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z라고 하는 것은 2-y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y 대신에 우리가 또 sin t를 대입해서 z도 역시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요 곡선을 나타내는 우리가 이 벡터 방정식은, 자, x 승분이 코사인 t니까 코사인 ti, 그리고 y 승분이 sin t니까 sin tj, 그리고 z 승분이 2-sin t니까 자, 2-sin tk.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이 곡선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딱 끝난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t 값의 범위는 0에서 어디까지? 자, 2파이까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벡터 함수의 이제 도함수를 이제 어떻게 정의했는가 살펴봤더니,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벡터 함수, 자, RT를 가지고서 RT 플러스 H에서 RT를 뺀 것을 H로 나눈 요 극한값이 H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요 벡터 함수를 이용한 요 극한값이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R'T 내지는 BRDT라 표현하고 그것을 벡터 함수의 도함수로 정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 함수의 도함수는 여기 말한 R'T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벡터이죠, 그렇죠? 어쨌든 극한값으로서 어떠한 벡터가 존재한다,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R'T 내지는 DRDT로 표현하고 그것을 벡터 함수의 도함수로 한다는 거죠. 자, 요 생긴 모양을 우리가 실변수 함수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자, 어쨌든 벡터 함수의 도함수는 벡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요 t 값이 뭐일 때, 시간으로 주어졌을 때에 요 R'T는 속도 벡터에 여러분들이 대응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벡터 함수의 도함수, 즉 R'T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기 보니까 R'T는 벡터 함수의 종점을 나타내는 임의의 점 P에서의 접선 벡터라고 했죠. 자, 왜 접선 벡터인지를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공간상에 이와 같은 곡선을 나타내는 벡터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벡터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요 점 P, 이 곡선상의 점 P, 임의의 점 P를 잡아가지고 요 P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우리가 RT라고 하고, 그리고 요 T에다가 이제 요 H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 T의 정분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된답니다. 자, 요 델타 T를 우리가 편의상 H로 표현했는데, 자, T 값을 T 플러스 H로 변화시켰더니 벡터가 지금 벡터의 종점이 이 곡선상 위에 점 Q에, 요 Q에 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제 요 벡터는 RT 플러스 H라고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 요 점 P와 점 Q로 의해서 만들어진